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92명으로 일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연일 40% 안팎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만 18세에서 49세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주민등록상 생일 끝자리와 같은 날짜 예약하는 10부제로 진행되며 당일 밤 8시부터 이튿날 저녁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과 노인들이 부스터샷 우선 접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델타 변이 폭증으로 다음 달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도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대유행이 끝난 이후에도 아플 경우엔 마스크를 쓰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3분의 2에 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돼 휴일 기준 최다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92명이며 이 중 국내 발생이 1,45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14명, 경기 402명 등 수도권에서 881명이 발생해 60.5%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이 121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87명, 대구 82명, 충남 65명 등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 줄어 367명이 됐고 숨진 사람은 4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125명에 달합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27,507명이 받아 접종률은 40.8%입니다. 접종 완료는 2,234명이 늘어서 접종 완료율은 15%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가운데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전국 각지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376명입니다. 수도권에서 273명, 비수도권에서 10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273명은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지역 발생 확진자의 18.8%에 해당하며 수도권 확진자와 비교하면 31% 수준입니다. 국내 4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연일 1,000명을 크게 웃도는 4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도 3자릿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만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를 막기 위해서 생일 끝자리에 맞춰서 10부제로 신청을 받고 대리 예약이나 동시 접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이번 접종 사전 예약 대상은 1972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1,621만 명. 연령대가 넓은 만큼 그 숫자도 많습니다. 몰리는 예약을 분산하기 위해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처럼 10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생일 끝자리와 같은 날짜에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약 첫날엔 9일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은 9일 밤 8시부터 19일 저녁 6시까지 열흘 남짓입니다. 19일 밤 8시부터 다음 달 18일 저녁 6시까지는 예약을 놓친 사람들이 추가 신청을 하거나 기존 예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대리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고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10분에 한 번만 인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동시 접속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간편 인증서를 통한 접속은 휴대폰 본인 인증보다 접속 처리 속도가 빠르며 카카오, 네이버, 패스 앱을 통해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본인 인증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가 기본이지만 전화 또는 방문 예약도 가능합니다. 접종은 2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초중 고교의 개학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2학기 등교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학교는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2학기가 시작돼서 4단계에서도 등교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보면 1, 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지만 3단계에서는 일부만 등교,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가, 교원단체, 시도 교육감들과 논의했는데 4단계에서도 등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1차 백신을 접종하고 대입을 앞둔 고3과 학습 기초가 필요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4단계에서도 우선 등교가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여름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상당수 해수욕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휴가철이 되자 개장하지 않은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방역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2년째 개장을 포기한 강원도 한 해수욕장입니다. 평일인데도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여기 옆에만 해도 사람 많아가지고 거리두기 때문에. 코로나19 탓에 문을 열지 않은 또 다른 해수욕장.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피서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평일에는 수백 명, 주말에는 수천 명이 몰립니다. 정식 개장한 해수욕장과 달리 발열 체크와 방문 기록 등 방역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어렵사리 개장 포기를 결정한 주민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개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안전사고도 걱정입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수심이 깊은 바다까지 나가 해수욕을 즐기는가 하면 추락 위험이 큰 방파제 구조물로 다니기도 합니다. 정식 개장하지 않은 해수욕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는 만큼 물놀이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구조가 어렵습니다. 올여름 개장하지 않은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은 12곳. 하지만 개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어서 자치단체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달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카드 사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실이 분석한 신한카드 자료를 보면 7월 카드 사용액은 1년 전보다 7% 늘었습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사용액도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서 대규모 확산에 대한 충격의 강도가 무뎌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따라 숙박과 음식점업 카드 사용액은 18%가량 급감해서 업종별 매출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고된 온열질 환자는 모두 1,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3명에 2.6배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에는 18명으로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의 80%가 실외에서 증상을 겪었고 이 가운데 40%가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폭염 시 낮 시간대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3대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은 한여름이 되면서 온통 연두빛으로 변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물꿩도 8쌍 정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우포늪의 여름을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간의 흐름에 우포늪은 연두빛 융단으로 얼굴을 바꿨습니다. 공기 주머니를 단 수생식물 마름이 우포늪을 뒤덮은 겁니다. 올 여름에는 비가 그리 많지 않아 늪 전체가 연두색으로 계절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거 마른 게 이제 뭐냐면 마름, 이제 줄대, 줄뿌리, 매자기 뿌리 이런 게 많아야 이제 겨울에 철새들 온다 아닙니까? 오면 먹이가 됩니다. 그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잎의 지름이 2m까지 퍼지는 가시용 꽃도 군락을 이뤘습니다. 가시가 있는 잎은 천적을 피하기 최적의 장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물꿩이 잎에 둥지를 틀고 알을 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물꿩을 카메라에 담으려 사진작가들이 종종 이곳을 찾습니다. 우포늪에 물꿩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4번 왔거든요. 오니까 물꿩의 포란한 알을 품는 모습, 그 다음에 날아가는 거. 눈을 돌리니 먹이를 찾아 나선 고라니가 마름 열매를 열심히 먹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인기척을 느낀 백로는 여유로운 날갯짓으로 슬쩍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우포늪에는 한 1,500여 종의 생물 다양성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포늪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늪의 주인들은 질긴 생명력으로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지질과 지형,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자연을 지질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울산 주전 해안의 화강암과 반구대 암각화가 우수한 지질 자원인 것으로 확인돼 국가지질공원 등재가 추진됩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동구 주전의 갈색의 화강암은 6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말에 만들어진 겁니다. 암석 표면에 검은색을 띤 반점이 있는데 이것을 포유암이라고 합니다. 땅속 마그마가 식으면서 만들어진 이 암석은 당시 한반도 남동부 일대 화산 활동의 결과물로 학술 가치가 높습니다. 지하에서 그 화강암질 마그마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그 어두운 색깔을 띠는 다른 마그마가 주입이 되면서 두 마그마가 이제 섞이게 된 건데요. 중생대 퇴적암으로 생성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훌륭한 지질 유산입니다. 300여 가지의 선사시대 생활상이 담긴 암각화 일대는 세계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문화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한국지질학회와 울산 지역의 지질유산 40곳을 조사한 결과 세계급 보호 대상인 1등급이 3곳이었고 국가급 보호 대상 2등급은 12곳이었는데 이를 포함한 20곳을 대상으로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합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려면 2등급 이상 명소가 5곳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울산시는 우수한 지질 자원 일대를 지질 탐방로로 조성하고 보존 방안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연구가 끝나면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을 하고 오는 2030년까지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프랑스 고가 브랜드 샤넬의 화장품을 구매한 일부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샤넬 코리아는 지난 5일 화장품 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생일, 화장품 구매 내역으로 멤버십에 가입할 당시 제공에 동의했다면 주소와 성별, 이메일 정보도 유출됐습니다. 다만 샤넬 코리아 측은 신용카드와 결제 정보, 고객 아이디, 패스워드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피해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피해 사실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 로봇 청소기 판매가 크게 늘고 스타일러나 에어드레서 등의 의류관리기도 잘 팔렸습니다. 전자랜드는 올해 7월까지 로봇 청소기 판매가 1년 전보다 2배가량 늘고 의류관리기 판매도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랜드는 앞으로 위생가전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면서 많은 학부모가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스탠퍼드대와 함께 미국 33개 주 공립학교 7만 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학기에 등록한 유치부 학생 수가 20% 이상 줄어든 학교가 10,000개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공립학교는 등록이 예상됐던 어린이 100만 명 이상을 놓쳤는데 특히 저학년에 이런 현상이 집중돼 유치부 어린이가 34만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거의 모든 학생이 저소득층인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해 유치원 등록이 2019년도보다 25% 이상 줄어서 미전역보다 3배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7일 열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60세 생일 파티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노마스크로 춤을 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매사추세츠주의 고급 휴양지 마서스 비니어드 섬에서 열린 오바마의 생일 파티 사진을 한 참석자가 몰래 찍어 SNS에 공유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초대 가수로 참석했던 래퍼 트램 베컴과 매니저 TJ 체프먼은 파티 곳곳의 분위기와 제공된 요리, 참석자들, 자신들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 중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춤추는 모습도 있는데 뉴욕포스트는 베컴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파티 내내 춤을 췄다고 전했습니다. 행사 사진은 유포 금지 방침에 따라 이후 모두 삭제됐다고 뉴욕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서 한 사람이 무려 1,500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슈퍼 전파 사례가 확인됐다고 러시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위생검역당국 산하 국립바이러스 생명공학연구센터의 알렉산드로 세모노프가 이렇게 전하면서 이것이 러시아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 슈퍼 전파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세모노프는 코로나19는 공기 중 비말로 전파되며 특히 접촉을 통해 대규모로 전파된다며 만약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승객이 많은 지하철을 타거나 직장에 나가고 사람과 포옹할 경우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아테네 외곽의 에비아 섬에서는 산불을 피해 배를 타고 탈출하는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됐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에비아 섬입니다. 산등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마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폭염과 건조한 날씨 탓에 닷새째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섬을 떠나는 피난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 뒤편으로 보이는 산에서는 계속해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It's huge. Our villages are destroyed. There is nothing left from our homes, our properties, nothing. 수도인 아테네 외곽에서도 산불이 주거지까지 번지면서 한밤중에 대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함께 주민들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크로아티아 등 유럽 여러 나라는 재정 부실로 소방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그리스를 돕기 위해 소방대와 소방 항공기 등을 급파했습니다. 유럽에선 터키와 이탈리아에서도 올여름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남유럽을 중심으로 예년의 8배에 달하는 12만 8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서울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런 산불 탓에 7월 한 달 전 세계에서 배출된 탄소량은 3억 4,300만 톤으로 관측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월간 배출량으로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3.34배 늘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올림픽 폐막일인 어제 오후 6시 30분 기준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4,472명입니다. 개막식이 열린 지난달 23일 일본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225명이었습니다. 대회 기간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가파르게 늘어서 지난 7일 15,75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어제 소폭 줄었습니다. 네, 일본 스가 내각 지지율이 또 출범 이후 최저로 추락해서 올림픽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7일과 8일 전국 18세 이상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28%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아사히 조사에서 스가 내각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다음 달 말로 끝나는 임기가 끝나는 스가 총리가 총리를 계속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60%가 계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스가 총리가 말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4%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좋았다는 응답이 56%로 좋지 않았다고 답한 3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혈당을 조절해 주는데 이 기전에 문제가 생긴 병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당뇨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